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완치자분들께서 다시 또 코로나 감염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게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완치자분들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면 언제 맞아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20만 대 하루에 발생할 정도로 피크로 달려가고 있고, 이렇게 피크로 나아가게 된다면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의 재감염 비율이 모든 전체 확진자분의 10%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 뉴욕에서도 하루 확진자 중에 10%가 다 재감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재감염 비율이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연구 결과를 한번 볼게요. WHO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 재감염 사례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덴마크, 이스라엘, 영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덴마크, 이스라엘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하게 오미크론 감염이 있을 경우에서는 재감염 사례가 더 증가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해서 재감염 사례가 지난 다른 변이보다 3.3배 증가했고, 잉글랜드는 5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감염 데이터가 아까 이제 미국 여러 전 세계에서 다 증가했을 텐데 왜 이렇게 연구가 이제 세 나라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가 미국에서 재감염 사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일단 정의를 1차와 2차 사이의 간격을, 재감염 그 최소 간격을 90일로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PCR 양성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 PCR에서도 이 PCR 검사가 양성이 과연 어떤 변이인지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야 되고, 두 번째 PCR 검사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완료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러스 배양 검사까지 양성일 때 비로소 재감염을 확진할 수 있었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런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PCR 양성 후에 유전자 검사를 다 시행하진 않는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 임상적으로 재감염을 정의하는 이 노란색 박스는 90일을 만족하진 않아도 돼요. 근데 PCR은 두 번 다 양성을 나와야 되고, 여기는 또 조건이 좀 완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검사를 두 번 다 분석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PCR만 두 번 양성 나오고 증상만 있으면 임상적 재감염 혹은 역학적 관계만 있어요. 증상은 전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역학적 재감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PCR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요. 하지만 일부 연구 목적으로는 이 홀 지놈 시퀀싱이라고 해서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시행하고, 그로 인해서 이게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 스텔스 오미크론인지 분석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90일 이상을 간격을 두면 재감염 사례가 꽤 많아요. 그리고 PCR 양성이고 유전자 검사를 두 번 다 시행했을 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과거에 이제 모았었는데, 사실 이 데이터를 모으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60일에서 89일, 20일에서 59일도 재감염 사례로 보자, 임상적 혹은 역학적 재감염 정의 사례를 적용해서 연구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 보면 유럽에서 데이터인데, 유럽에서도 보면 그 1차 감염과 2차 감염에 대한 정의가 어떤 나라는 90일이고 덴마크, 프랑스는 60일로 해놨고, 현재는 유럽은 이제 요거는 이제 2021년 4월달 데이터고 60일로 대부분 통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럽과 미국 사이의 재감염을 바라보는 그 간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나라는 PCR만 있어도 됩니다. 유전자 검사 없어도 우리는 재감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놓고 분석을 해봤더니, 체코 같은 경우에서는 200일, 덴마크 98일, 1차 감염과 2차 감염 사이의 간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랑스는 89일, 아일랜드 170일, 이렇게 서로 다 재감염에 대한 간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영국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지난번 보여드린 자료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 21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오미크론이 이제 폭증하던 그런 시기였고, 90일 이상을 간격을 두고 이제 분석했을 때는 이렇게 재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간격을 60일에서 89일로 하면 재감염 사례 발생 비율이 뭐 연령별로 그 분포도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20분의 1로 줄어들었고, 반면에 29일에서 59일로 더 줄어들 경우, 그 간격을 좁혔을 경우에서는 90일 이상 발생하는 재감염 사례보다 무려 4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확진자 비율이, 재감염 비율이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이 재감염 사례가 확실하게 그 델타와 비교해서 오미크론에서는 5배 증가했었다. 그리고 백신을 안 맞은 그룹과 백신을 맞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델타보다 오미크론 감염이 백신 안 맞은 그룹에서는 6배, 백신 맞은 그룹에서는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5배 정도 재감염 비율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덴마크의 이제 재감염 사례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180만 명의 코로나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여기 보면 1,800명, 약 1,800명의 환자들이 이제 모아졌어요. 어떤 환자들이냐면 이 환자들은 20일에서 60일 사이에 재감염된 사례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지금 180만 명 중에 1,800명만 이제 추출이 되었으니까 경우는 1000분의 1, 1000명 중에 1명꼴로 20일에서 60일 사이에만 재감염이 된다라고 정의를 했던 거죠.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정의 자체를 90일 이상으로 했을 때는 환자가 많아지지만 20일에서 60일 사이로 하면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인 거죠. 그래서 이 1,800명의 환자들 중에서 1차와 2차의 PCR 검사 있으면서 동시에 전장 유전체 검사까지 한 케이스가 263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똑같은 바이러스로 20일에서 60일 사이에 감염되는 경우가 전체 19%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유전자로 감염되는 경우가 71%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자로 감염되는 경우를 살펴보니까 델타에서 델타, 그 다음에 오미크론에서 오미크론, 그 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각각 30건, 17건, 3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로 감염되는 경우가 여기 보시면 델타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53%, 오미크론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18% 이렇게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적은 숫자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유전자 분석이 이렇게 달라진 거는 확실하게 재감염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그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됐을 때 사실 20일에서 60일 사이에 간격을 두고 이걸 재감염으로 볼지 아니면 재발 혹은 재활성화 이런 걸로 정의를 해야 될지는 아직도 그 일관된 연구의 표준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방금 이런 재감염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덴마크에서 재감염된 사람들 중에 89%가 백신을 맞지 않았었고, 여기는 오미크론에서 바로 델타로 감염됐던 그러니까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감염됐던 사람들을 보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비율이 68%였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을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오미크론으로 걸리고 두 번째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감염된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오미크론 감염보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재감염됐을 때 증상이 더 경하다. 그러니까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게 앓고 지나가거나 증상이 아예 없는 비율이 초의 감염, 일단은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경우보다 더 마일드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전반적인 피로감, 두통 이런 것들도 오히려 초의 감염, 1차 때 오미크론 감염 때 더 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스텔스 오미크론을 언급드리고 있는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 뉴스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덴마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미크론이 이렇게 갑자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이렇게 쭉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는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스텔스 오미크론이었다는 거고, 스텔스 오미크론이 뭐냐, 여기 보면 델타, 베타, 감마, 알파 이런 것들은 인도 변이, 알파, 영국 변이, 베타, 남아공 변이, 그러면 오미크론 변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BA1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오미크론이고, BA2라는 녀석이 스텔스 오미크론이에요. 과거에 이제 뉴스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유전자 분석이 안 된다, PCR로 해도 음성으로 나온다 하는데, 현재는 시약이 개발이 돼서 스텔스 오미크론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 자료는 이제 남아공 데이터인데,
이제 회색이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고 이 주황색이 그냥 오미크론이에요. 오미크론이 줄어들고 있고 2022년 1월 달부터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스텔스 오미크론의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35%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2월 첫째 주만 해도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이 1%밖에 전체 이제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중에 1%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10%나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타나게 되면 제가 앞에 덴마크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재감염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재감염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시행한 보면 14만 명의 완치자분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었고 이 중에 8만 명이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그룹과 백신 접종을 한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백신 접종을 한 그룹에서 재감염 예방 효과가 82% 있었다고 하고 약간 65세 이상에게 그 결과를 적용했을 때는 효과는 좀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완치자가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재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단 65세 이상일 경우는 효과가 조금 감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국 데이터인데 영국에서도 이제 3만 5천 명의 완치자를 대상으로 3만 5천 명 중에서 9,400명의 완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년 미만까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재감염을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났을 경우에서는 백신 접종하지 않으면 그 예방 효과가 70%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백신을 맞아야 재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완치자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언제 맞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캐나다에서 살펴보면 1차, 2차 접종을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이 맞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5세 이상, 본인이 이제 5세 이상 대부분 성인 분들 해당하겠죠. 이런 분들은 완치 후 혹은 확진 판정 받은 날 증상 발생일로부터 8주 후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만약 면역 저하자다 그러면 4주에서 조금 앞당겨서 백신 접종을 4주에서 8주 사이에 맞도록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경험했다면 90일 뒤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차 말고 2차까지 맞았는데 본인이 추가적으로 부스터를 맞겠다. 근데 코로나 완치자다 라고 했을 때는 12세 이상만 이제 캐나다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부스터샷은 여기 봤을 때 확진 판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산표를 보면 확진 판정 받은 날로부터 4주 뒤에 이제 간단하죠. 뭐 나이 상관없고 부스터샷 상관없이 영국은 그냥 4주예요. 18세 미만은 12주 뒤에 완치 후 12주 뒤에 접종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완치자분들이 재감염을 걸리는 그런 특성 그리고 정의, 연구의 특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아직 그런 체계화된 연구가 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재감염 사례는 분명히 늘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연구들에서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접종할 경우에서는 예방 효과가 지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접종을 해야 된다면 언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영국과 캐나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4주에서 8주 사이로 간접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부스터샷도 영국이랑 캐나다가 조금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